안녕하세요. 작가 태린입니다. 오늘은 간짜장 작가님을 모시고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작가님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웹소설 작가 간짜장입니다. 네이버에서 일타강사 백사부라는 무협소설 연재하고 있고요. 지금 태린 작가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출연하게 됐고, 지금 방금 전에 마감이 끝나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글은 얼마나 쓰셨어요? 그 간짜장이라는 필명으로 일타강사 백사부랑 그 다음에 회기자 연태 라이프 그 전에 제가 편결 첫 작품이 철혈의 회기자라는 120편 정도 되는 짧은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세 작품만 한 건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웹소설이 있기 전에 장르소설, 그러니까 이제 대여점 시장 때부터 글을 썼고요. 데뷔는 2006년이니까 좀 오래됐고 여러 가지 필명으로 글을 써왔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벌써 전업 작가를 하신 거예요? 네, 저는 학생일 때 처음 이제 종이책을 내고 그 이후로 글 쓰는 게 좀 재미가 붙어서 이제 문예창 작가 진학을 했어요. 중간에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도 졸업하고 하면서 글을 쓰다가 안 쓰다가 하기도 했고 잠깐 취업을 한 적도 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글을 놓지는 않았고요. 계속 썼는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돈을 잘 버는 편이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꾸준히 쓰면서 지금까지 해오게 됐죠. 전작 했을 때 전작도 좀 잘 됐잖아요. 네네. 차기작 할 때 고민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많죠. 그 가장 큰 고민이 뭐였나요? 전 작가님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차기작보다 좀 잘 되고 싶다는 마음이 다들 있으실 테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저는 무협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 사실 그 전에는 무협 요소는 써봤는데 무협으로 써본 건 처음이었어. 고민 끝에 저도 머리를 많이 썼죠. 고민도 많이 하고 내가 무협을 쓸 수 있을까부터, 이걸 쓰려면은 아예 거의 퓨전 무협에 가깝게 써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다가 고민을 하면서 차기작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 작품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완결 네, 되셨나요? 아마 그러면은 완결난 이후에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일단 푹 쉬고 아니 이게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작가들 다 그렇잖아요. 엉망이잖아요, 몸 상태가. 사실 다들, 저도 목도 안 좋고 손가락도 좀 안 좋고 멘탈도 좀 자주 이제 업다운이 심하니까 그런 거를 좀, 요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휴식을 많이 취해서 푹 쉬고 이제 외전으로 돌아와야죠. 차기작도 그러면 무협 쓰실 거예요? 무협은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한 번 더 쓰고 싶긴 해요. 제가 당장은 무협 소설이긴 한데, 저도 지금 막 처음 쓸 때도 제대로 무협으로 써야지 쓰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제 스타일을 많이 녹여가지고 무협의 틀을 가지고 와서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쓴 거니까. 근데 되게 운도 좋았고 시류도 잘 타서 잘 됐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무협스러운 소설을 한 번 더 써보고 싶기는 해요. 그러면은 쉴 때 주로 뭐 하시나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거의 일 끝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좀 드러누워 있다가 밤에 또 풀로 짜고 유튜브 좀 보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 시작해서 오후에 일 끝내고. 직장인이랑 뭐 안 달라요, 하나도. 예,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죠. 그러면 이거가 무협 어쨌든 학원물이잖아요. 네. 학원물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학원물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재밌게 봤던 많은 소설들에서 영향을 받았죠. 무협 쓰기로 시작한 거는 사실 대표님이 무협을 써보라고 권유해 주신 것도 있었고, 제가 그 전에 2018년도부터 무협을 되게 재밌게 읽기 시작했어요. 환생표사, 나노마신, 칼든 자들의 도시, 화산기한도 당연히 읽었고, 무림서부, 되게 많은데 광마해기도 있고,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내가 무협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일반적인 무협보다는 좀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고 또 인물 간의 관계에도 좀 더 집중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제 장점을 많이 생각해보고 어떤 게 낫겠다라고 한 게 결국 아카데미가 된 거죠. 그러면 최애캐는 최애캐는 주인공. 이유가 있나요? 아니 주인공이라 그러긴 하지만 주인공이지만 제가 애정을 가장 많이 주기도 했고, 좋으니까 주인공이 됐겠죠. 그렇죠. 네. 혹시 댓글은 보시나요? 댓글 거의 챙겨보는데 거의 최신화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 지나간 회차들은 잘 안 보는 편인데 사실 그런 회차는 봐요. 반응이 좋았던 회차들.
마음이 좀 어지럽거나 글쓰기 힘들 때 옛날 회차 중에서 좀 반응이 좋았던 회차들 가서 댓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좀 그래도 잘 쓴 회차가 있고 독자들이 좋아해줬고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떨어질 때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웬만한 뭐 쇼핑이나 뭐 다른 방법들보다 저는 그게 더 힐링이 많이 돼요. 그럼 혹시 작가님만의 글쓰기 팁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뭐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든지? 유난히 신경을 쓰는 네. 부분이요. 저는 이제 한 회차에서 마무리를 할 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저희가 편단 결제잖아요. 한 편을 읽고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연독이 유지가 되고 그게 저희 수익이랑 직결이 되는 부분인데 한 회차를 읽었을 때 그 감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는 그 글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퇴고할 때도 그렇고 쓸 때도 그렇고 마무리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럼 거기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많이 걸리죠. 사실 처음 부분은 지난 회차랑 있는다고 생각하고 쭉 써는 경우도 있고 뭐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마무리는 의식을 많이 해요. 다음 회차랑 연결도 돼야 되고 이번 회차에서 임팩트도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뭐 팁을 말하는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절단신공이라고 할게요. 저희 업계 보통 이제 끝내는 몇 가지의 그 종류가 있잖아요. 기대감을 주면서 끝내거나 반대로 긴장감을 주면서 끝내거나 아니면 뭐 개그로 끝내거나 뭐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뭐 되게 감동을 줘서 벅차오르게 해서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뭐 개그나 뭐 감동 이런 거는 좀 옆으로 치워놓고 이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감각이 있거나 글쓴 경력이 좀 많아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기대감이나 긴장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망생 분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대감을 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제시해서 주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망생 분들이나 아니면 경력이 많지 않은 작가님들 글을 볼 때 공통점이 좀 있는 게 기대감이 별로 없이 끝내요. 그분들은 기대감을 준다고 끝내는데 특히 무슨 복선 깔듯이 슬쩍 주고 끝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주인공의 눈앞에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뭐 게이트가 열렸다. 아니면 뭐 그런 거 많죠. 그때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 거 많이 끝내잖아요. 그렇게 끝내면 되게 많이 나오는 마무리잖아요. 흔하기도 하고 독자들이 별로 기대감이 안 가요. 왜냐면 너무 많이 봐왔고 그래서 뭐 밖에 안 돼요. 저 같으면 그 뭐 낯선 게이트가 열렸다.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자 뭐 그 안에 금은 보화가 쌓여 있었다. 까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대감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야 독자들이 그 다음 내용을 상상할 수 있게 그 상상이 맞지 않더라도 기대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라는 게 첫 번째고 긴장감을 주면서 끝내는 방식은 이게 약간 반대예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막 위기감을 주다가 마무리를 끝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끝내실 거예요? 주인공하고 싸워. 네. 근데 아직은 못 이기잖아요. 막 말려요. 네. 막 엄청나게 막 밀리다가 주인공을 쓰러뜨리고 그 목에 칼을 딱 대고 끝내요. 어때요? 오. 멋있죠? 그렇게 끝내면 안 되거든요. 아, 그쵸. 뭔가 작가는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장에 한 수가 있다는 걸 딱 보여주고 그렇죠. 끝내면 거기까지 보여주고 끝내거나 네. 저는 아예 훨씬 앞에서 끝내요.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나타난 데서 딱 끊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한 뒷부분 있죠. 주인공이랑 싸우다가 그 주인공이 밀리고 뭐 목에 칼이 들이대고 그걸 뒤로 미룬 다음에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비장의 수가 있다? 아니면 주인공이 어떤 일발역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위기를 쓰려고 했던 부분은 그대로 살아남는데 오히려 마지막에 기대감으로 끝내니까. 그러니까 주인공이 약간 그 밀리는 것도 얘 계획의 일부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같은 내용인데 어디서 끝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이 막 당하다가 끝나면 그건 고구마가 되지만 맞지. 당하는 거 다음 내용에 주인공이 반격하는 것까지 나오면 그거는 고구마가 아니라 사이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격할 만한 뭔가가 있다. 그러니까 끊는 부분을 잘 고민을 해야 돼요. 작가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작가는 원래 멋있는 악역 나오면 좋아하잖아요. 아, 그쵸. 내가 애정을 들인 캐릭터니까 독자들은 싫어하거든요. 독자들은 악역에 별로 감정이입이라 그래야 되나? 그쵸. 그런 게 안 하죠. 악역의 감정이입하려면 정말 많은 빌드업과 정말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천천히. 그거를 막 1화 만에 악역을 멋있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쓰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웹소설 지망하시는 분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었잖아요. 네. 정말 저도 가끔 보면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이제 늘고 강의도 엄청 많죠. 네, 출판사들도 되게 많이 늘고 혹시 그런 분들에게 선배 작가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만만한 업계가 아니에요. 돈이 몰리니까 지망생들도 몰리는 건데 좀
너무 빨리 쉽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글을 오래 썼고 많이 썼지만 이제 잘 되기 시작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3, 4년 되지 않았나? 저 전작부터 잘 됐다고 봐야 되고 그 전에는 그냥 그냥저냥 먹고 사는 정도의 작가였다고 봐야 되니까 좀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만큼 팁도 되게 많거든요. 커뮤니티만 해도 팁이 많고 강의도 굉장히 많고 작가들이 늘어났으니까 뭐 작가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오픈 카톡방이든 뭐가 됐든 직접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들이 많아졌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이돌 업계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소수가 성공을 하고 그 그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지망하시는 분들이 글을 못 쓰냐라고 한다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전보다 지망생분들 글 되게 잘 써요. 예전보다 되게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잘 쓰세요. 네. 되게 잘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더 약간 연예인, 아이돌 이쪽 업계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실력 있는 지망생들이 많이 늘었고 네. 근데 성공하는 거는 사실은 실력 플러스 운도 있어야 운도 되죠.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운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도 좀 중요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업계가 막 경쟁이 막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내가 잘하면 되는 일이기도 해요. 경쟁이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본인이 쓰는 글에 더 집중을 하시고 외부의 시장이나 이런 거는 조금 천천히 보셔도 돼요. 그렇죠. 부가적인 문제라고 저는 본인의 호기심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렇죠. 상관없는데, 글을 쓰기도 전에 뭐 어느 매니지가 좋네 나쁘네 계약 조건은 어떻네 하는 것보다는 글을 먼저 쓰시고 그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세 개 플랫폼이 다 개편을 했잖아요. 리디도 개편하고 네네. 시리즈도 개편하고 카카오도 개편을 하고, 그러면서 뭐 매출이 줄었네 늘었네 뭐 그죠. 걱정이 되게 많은데, 그게 사실 심사 통과하기도 어느 플랫폼이든 간에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심사를 통과하기 전부터 매출이 줄었네 어쩐네 걱정을 하니까 이게 좀 그 시간에 글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통과를 한 이후에 매출이 줄어들었다라고 어떻게 하지라고 얘기를 하면 납득이 되는데, 이제 심사도 통과도 안 하고 심사를 이렇게 넣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거 매출이 줄었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글 쓰는 게 가장 우선이고 진짜 무엇보다 글 쓰는 게 우선이고 데뷔를 하고 나서 또 배우는 것도 있고 데뷔하기 전에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실전에 가면 의미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따져야 그렇죠. 되는 경우들이 되게 그리고 많아요. 이제 내가 데뷔를 안 했는데 뭐 카카오 가면 얼마 벌 수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하는 게 맞나 뭐 런칭 앞두고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 런칭 앞두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내 글은 이쪽이 아니라 저쪽 테이스트 같은데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깨져봐야 돼요. 테이스트라는 건 사실 잘 쓰면 크게 의미 없는 거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다 믿으시기보다는 적당히 잘 걸러 들으시고 글을 열심히 쓰는 게 중요하다. 또 시장 관련된 정보보다는 사실 진짜 글 관련된 어떤 뭐 태도나 루틴이나 어떤 멘탈 관리 이런 거에 더 정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할 말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오겠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네, 작업실 오게 되면 또 잡혀와서 찍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